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토폴로지컬 소트입니다. 그래프 중에서 다이그래프도 배울 거고요, 대그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두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토폴로지컬 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우리 그래프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다이그래프. 이 다이그래프의 특징은 ordered pair of vertices 있습니다. 이 버텍스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ATL 다음에 JFK. 근데 다이그래프를 관찰하다 보면 어떤 다이그래프는 사이클이 있고요, 어떤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acyclic graph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클이 없는 뭐 그런 뜻입니다. acyclic graph. 그래서 이런 DA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토폴로지컬 소팅 할 때 이 그래프에 적용할 겁니다. 이 그래프에는 토폴로지컬 소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소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디그리입니다. undirected 그래프를 할 때는 디그리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버텍스 B의 디그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들어오는 엣지가 있는가 하면 나가는 엣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디그리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렉스에 보면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죠. 그래서 in degree 1, out degree 1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ATL을 보면 in degree 2죠. 렉스에서도 오고 있고 지금 ICN 인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나갑니다. 뉴욕으로 가는 하나의 엣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degree 2, out degree 1 이렇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undirected 그래프를 위한 ADT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다이그래프예요. 우리가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다이그래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그래프의 서브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어떤 것을 오버라이드 할지,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를 제가 메모를 해두어 봤습니다. 이 그래프 컨스트럭터가 있죠. 우리 그래프 컨스트럭터를 우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다이그래프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서브 클래스를 만들려니까 뭐를 집어넣습니까? 그래프를 집어넣죠. 그러면 그래프의 서브 클래스로 다이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죠. add edges. 이것도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엣지가 하나 들어오면 이 undirect에서는 B에서 W, W에서 B 두 개의 엣지를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다이그래프에서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add one edge B to W.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고요. 다만 이 디그리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in degree, out degree.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in neighbor, out neighbor. 이 정도만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합니다. 다이그래프를 만들 때 서브 클래스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내고요. add 엣지를 오버라이드해서 one 엣지만 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in degree도 필요하고요. incoming neighbor, 또 outcoming neighbor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그리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디그리 요 메소드는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위해서? outgoing neighbor를
카운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요. 인디그리만 새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네이버 펑션이 있으니까 이것은 outgoing neighbor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in-neighbors 이 메소드만 새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incoming neighbor를 다 구하는 이터러블을 구할 수 있는 메소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add 엣지에서 BW 하나만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면 됩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용해서 incoming vertices를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랭스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인디그리가 나오죠. 또 in-neighbors는 어떻게 합니까? incoming vertices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터러블로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utdegree, out-neighbors는 구현하지 않아도 기존의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do not define 이라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To compute DFS for digraph, we may use the same code. 반갑죠? 이미 우리 undirected 그래프를 위해서 개발해 놓은 DFS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DFS 코드 기억나시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죠. 왜? 전에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체크해야 됐었지만 지금은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프가 훨씬 더 단순화된 것입니다. BF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에 구현한 BFS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강조한 대로 이런 neighbors, 이것은 outgoing 하는 엣지들에 연결된 버텍스들을 찾아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out-neighbors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neighbors를 사용하면 undirected 그래프에서 사용한 것을 digraph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이제 공부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겠죠. ATL에서 렉스와 JFK를 먼저 찾아가죠. 그 다음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그래프, DFS, BFS, exercise.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지만 대신 이 그래프는 다이그래프니까 다이그래프를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겠죠. 토폴로지컬 솔트는 우리나라 말로 위상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위상정렬은 이 DAG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데요. 이 DAG라는 것은 Precedence Among Event, 이벤트를 스케줄링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할 때 태스크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태스크들이 어떻게 코디네이트 되고 어떤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태스크들을 스케줄링을 할 때 위상정렬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예 중에서 하나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옷 입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삭스가 있고 언더웨어가 있고 셔츠가 있습니다. 근데 삭스를 신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슈즈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웨어를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입은 다음에 벨트를 하죠. 그 다음에 셔츠를 입고 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재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게 그 순서가 있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렉티드 엣지가 있다 그러면 그 디렉티드 엣지를 우리가 UV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벨트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U가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나중에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위상정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we need to wear pants U 그 다음에 벨트를 매야 된다는 거죠. 벨트를 맨 다음에 팬츠를 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UV 그런 순서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한번 솔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는 솔팅이 되지 않은 그래프죠. 솔팅한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삭스나 언더웨어, 셔츠는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슈즈 앞에는 삭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슈즈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론 언더웨어, 셔츠, 삭스는 그 순서가 약간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셔츠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언더웨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솔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셔츠로부터 시작한 거,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요. 여기 벨트로 갔고요. 타이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순서가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거죠. 셔츠 입고 벨트 할 수 있고 셔츠 입고 타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삭스, 언더웨어, 셔츠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토폴로지컬 솔티드 그래프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요 그래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구하는 게 토폴로지컬 소팅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DAG죠. DAG는 특징이 뭡니까? 사이클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클이 없죠. 이것도 사이클이 아니죠. 사이클을 굳이 우리가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6하고 3을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문제를 냈는데요. incoming, outgoing 디그리를 한번 구해보래요. 017 사이엔으로 컬러링된 이 1의 incoming 디그리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out 디그리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에서는 incoming이 2이고요. outgoing이 1입니다. 7에서는 incoming이 0죠. outgoing 디그리는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select all vertices in DAG that can be starting vertex for topological sort. 우리 토폴로지컬 솔트 하면 맨 첫 번에 시작할 수 하는 버텍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버텍스는 반드시 incoming degree가 0여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incoming degree가 0이어야 토폴로지컬 솔팅 할 때 가장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볼까요? socks, underwear, shirt.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는 다 incoming degree가 뭐겠어요? 0겠죠. 다 나가고만 있잖아요. 이게 토폴로지컬 솔팅 할 때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버텍스들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그래프에서 토폴로지컬 솔트 할 때 가장 앞에 나올 수 있는 버텍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커밍 디그리가 0인 버텍스가 어떤 거가 있죠? 5가 그렇고요. 7이 그렇고요. 또 3이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3개는 토폴로지컬 솔트 할 때 가장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니까 7도 있고요. 5도 있고 3도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은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버텍스에 종속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 컨셉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AG must be at least one vertex that has incoming degree of 0. 그래야 솔팅이 시작이 되죠. 만약에 incoming degree of 0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incoming degree of 0를 가진 버텍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DAG가 아니죠. 그러면 토폴로지컬 솔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칸 알고리즘입니다.
keep on finding removing vertices that have no incoming edges from the graph. 여기 이 그래프에서 incoming degree가 0인 버텍스는 어디에 있죠? 여기 뭐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ICN, 인천공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토폴로지컬 솔트에서는 항상 ICN이 맨 첫 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디그리를 먼저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인 디그리가 여기는 0고, 여기는 인 디그리가 1이고, 여기는 2네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네요. 덴버는 2. ATL은 2. JFK는 2.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 알고리즘은 요거를 지우는 거예요. ICN은 맨 첫 번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CN이 없어졌으면 이 엣지가 없어지는 거죠. 요 인디그리가 바뀌겠죠? 연결된 노드에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로가 된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 요게 또 제로가 됐으니까 이거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는 렉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렉스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여기 디그리가 제로가 되는 거죠.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여기도 1이 되고요.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지금 두 군데 생겼죠. 오헤어 에어포트하고 달라스 포트워스. 이러한 노드들을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야죠. 어떤 걸 먼저 할지는 어제신스 리스트에 달려 있고요. 하여튼 두 개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Q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싱 할 거는 다 Q에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DQ 하는 거죠. 차례차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또 프로세스 합니다. 예를 들어서 DFW를 없앴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것을 없앴으니까 ATL이 제로가 되죠. 여기 하나만 연결이 됐네요. 그러면 ORD는 아까 우리 Q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ORD가 또 없어져야죠. 그러면 ORD가 없어짐으로써 그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ORD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ATL을 해야 되겠죠. ATL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덴버가 0가 되겠죠. 인디글가. 그럼 덴버가 또 이제 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덴버가 되니까 그 다음에 JFK도 0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JFK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디그리를 추적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디그리를 다 계산하는 거죠.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에 대한 인디그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인디그리가 0인 버텍스입니다. 그거를 먼저 지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물론 지울 때 순서적으로 지워야 되니까 아직 프로세싱 안 한 것들은 Q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버텍스를 하나 여기 지우잖아요. 그러면 B의 네이버의 인디그리들을 하나씩 줄여야죠. 그리고 B의 인디그리가 제로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또 Q에다가 저장해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세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딩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여기 추적한 표를 만들어 봤어요. 맨 첫 번에 ICN이고 그때 인디그리를 다 찾아서 계산해서 딕셔너리에 저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ICN을 없애잖아요. 물론 ICN은 맨 첫 번에 이제 Q에 들어가 있습니다. Q에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꺼내면서 하나씩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ICN은 제로였고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에는 최소한 하나는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렉스가 제로가 됐죠. 여기가 1이었다가 제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렉스가 또 Q에 있다가 다시 Q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렉스가 없어지고 ICN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제로인 거가 두 개가 된 거죠. DFW, ORD 두 개가 Q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DFW부터 해야 되겠죠. DFW하고 이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Q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ATL이 그 다음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Q를 쭉 담아가면서 토폴로지컬 소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Q에 넣은 B마다 여기서 우리가 DQ 해서 프로세싱 하죠. 그러니까 그 순서나 패스에 있는 버텍스의 순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U를 갖다가 계속 패스에다 집어넣고 그 패스에 들어간 U에 대한 네이버들의 각각의 버텍스를 다 찾아서 인디그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버텍스들을 Q에다 집어넣고 다시 올라가서 그 Q를 프로세싱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칸 알고리즘 코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다음에 숙제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다이그래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엣지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토포 솔트에 해서 메소드를 여기서는 함수죠. 일부러 클래스를 안 만들었습니다.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익스터널 펑션으로 만들어서 프로세싱 했습니다. 다만 그래프는 여기서 클래스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좀 더 보완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칸 알고리즘 코딩 엑서사이즈인데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안 나오겠어요? 여기에 사이클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프로세싱 하다 사이클이 나오면 스탑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면 여기 새로운 토포 사이클이라는 파일을 프로세싱 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더한 거예요. 이 엣지를 JFK에서 ATL로 가는 엣지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요 파일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사이클을 만나서 그만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디텍션 해갖고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면 좋겠어요. It is not a tag. 태그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유저에게 프린트해주는 것을 이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합니다. 요쯤 포함하면 되겠죠. 어떤 힌트를 드릴까요? 이런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되돌아가면요. 우리가 JFK까지 무사히 갔잖아요. 그러면은 특징이 뭐예요? 인디그리가 다 제로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인디그리가 제로가 아니죠. 뭔가 남아있죠. 사이클이 있으면 끝까지 남아있는 버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DFS를 통해서 토폴로지컬 솔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요. 스탠다드 DFS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토폴로지컬 솔트를 위해서 DFS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DFS는 우리가 전에 코딩 해본 겁니다. 특별히 이 밑에 부분은 해본 거죠. 근데 밑에 부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U라고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source vertex입니다. source vertex를 우리가 정해서 보내준 거죠. JFK를 보내서 DFS를 한 거죠. 아니면 rex를 보내서 DFS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source vertex를 정하지 않고요.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스스로 찾아내서 DFS를 시작한 거죠. 그것만 다르죠?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보고 스탠다드 DFS라고 여기서 호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팅을 하면 이게 토폴로지컬 솔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pass, append, u 하고요. u를 찾자마자 pass에다 append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u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u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앞에 u를 붙여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컬 솔트를 보면 modified DFS를 보면 이제 먼저 u가 들어오면 그 u에 대해서 토폴로지컬 솔트 DFS를 합니다. 이것을
하고요.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U를 맨 앞에 인덱스 0죠. 인덱스 0에다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U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나오게 돼 있죠. B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U, B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솔팅하는 방법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U, B가 있다 그러면 U가 지금 프로세싱 하는 버텍스잖아요. B는 그거의 네이버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for B in G.neighbors. 그러니까 U가 지금 현재의 버텍스고요. B는 거기에 달린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U를 집어넣으려는 게 이 라인입니다. pass.insert index 0에다가 U를 집어넣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림없이 프로세싱이 다 끝난 다음에 항상 U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DFS를 간단하게 이 한 줄만 바꾸면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미끄러운 거나 정말 잘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엑서사이즈가 있네요. 예, 아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이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는 코드를 새롭게 쓸 수 있지만 이 자체 내에서 사이클이 발견이 될 때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하고 엑시트하는 코드를 임베디드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연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타임 컴플렉시티를 살펴보면요. DFS, BFS, 토폴로지컬 소트 모두 다 버텍스하고 엣지의 개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니어한 거죠. 예, Application of Topological Sort.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heduling Jobs. 코스를 택할 때 선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전체 학습 과정 중에서 어느 과목을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나중 택해야 하는지 그런 Precedence, Prerequisite, 선수 과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툴이 이런 토폴로지컬 솔트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에서나 그 다음에 OS에서나 이런 토폴로지컬 솔트를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다이그래프는 그래프, 언디렉티드 그래프의 서브클래스로 구현하면 아주 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그래프 트래버스를 할 때 언디렉티드 그래프를 이용하면 거의 다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DAG, 디렉티드 어시클릭 그래프입니다. 다이그래프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시클릭, 사이클이 없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토폴로지컬 소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커밍 디그리가 제로죠. 그런 버텍스가 최소한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이클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must be DAG for topological sort.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undirected 그래프는 토폴로지컬 소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undirected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AG만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잘 극복하고 잘 해나가는 걸 보면 정말 잘 따라온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문제들 없고요. 다 새롭게 대부분 제가 만들어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도 늘어났을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God is good